정말 밤에 막 불쑥 전화하고 그러나요? 전화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요새. 아니 그건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의원님한테도 전화 많이 왔었어요? 아니 저는 아닌데 저는 그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그 녹취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점잖게 전화 통화만 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 이게 웬일이지? 네. 뭔 일이지 하고 이걸 또 녹음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녹음 버튼 누르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제일 그 녹취 파일을 많이 갖고 있냐면 네. 유튜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유튜버? 맞아요. 네. 웬만한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은 그 녹취 파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다 기사인데 다 터뜨릴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이 아직 뭐 중반도 안 지나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 현직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게 큰 자랑거리잖아요. 네. 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자랑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웃잘라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뭐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 파일이 저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아니 대통령 녹음 파일도 나왔죠. 나는 뭐 그렇죠. 뭐 나왔죠. 난 사실은 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이 당 뽀개러 그거는 왔다. 후보 때 뭐. 얘기고. 네. 그래서 조금 경우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새로운 활로에 대한 어떤 조급함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어떤 좀 자기 만족형 지향형의 이런 행동 이게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흔히 갖는 그 증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타났는데 저는 정말 이게 좀 걱정되는 혼란이에요. 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잔깨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머리를 써야지 이거를 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기발한 아이디어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네. 거국적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지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큰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근데 그런 모습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옛날에 대통령들 보면은 전직 대통령 청와대 초빙해가지고 항상 행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10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2번인가 그래요. 그렇지 저기 뭐냐 또 국가 지도급 인사들 항상 초청하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 참 좋은 현인 그룹이 하나 있어요. 전직 국회의장단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통찰력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모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요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혜가 필요하면 가용할 수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워낙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소통을 결심하고 언론을 터주면은 네. 이 저 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단박에 야당 대표를 만나기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회적인 방법이 있고 또 저 국회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의지의 부족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한 길도 안 보여요. 그런 것 같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실 대통령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는 거냐, 근본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성찰과 반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했는데요. 긍정이 23. 부정이 68입니다. 23%는 처음 봤어요. 역대 최저 아닌가요? 역대 최저예요. 아니 갤럽이 주로 보수적인 데라고. 예, 그렇기도 여기가 주로 잘 나오는 데인데도 저런 거예요. 아니 네. 그리고 갤럽은 변동폭이 좀 작죠. 예, 그렇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이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네. 번씩 계속 여론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취임 첫 해에 만 5세 취약 연령 뭐 인하 문제로 뭐 교육부 총리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을 때 24%였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23%는 역대급 최저치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 이게 지역별 현황도 세부 데이터가 있는가 궁금한데. 네, 그 세부 데이터를 보면 지금 서울이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7, 인천 경기가 20, 73. 광주 전라가 충격적인데요. 광주 전라 잘못하고 있다가 92%예요.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는 5%. 5%. 예. 아니 대구 경북 좀 보시죠. 대구 경북은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4.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20% 육박할 빠진 거예요. 정도로 네. 높은 상황입니다. 뭐 부산 경남도 TK에서도 비슷하겠죠. 네. 비슷한 수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부산 경남 마저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더 61. 예.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예. 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을 지지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떨어졌지만 네. 국힘의 정당 지지율은 별 큰 변화가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 지지층마저도 이제는 야 이거 뭐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연정을 통해서 박영선 총리 후보나 뭐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얘기가 툭 던져지니까 핵심 지지층마저도 네.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나 네. 보다라는 의문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있는 거라고 거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에도 안전벨트 꽉 매야 된다 이런 어떤 위험구역 진입, 덴저존으로의 이제 구간 진입이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2016년에 우병우 사태가 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여름이 지나면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고 네. 이후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 K 미르 재단이 쟁점화되다가 네. 이제 겨울에 접어들 무렵에 태블릿 PC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20km 기간의 그 데인저 존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파국적 존이라고. 파국. 이제 저기 디스럽션, 네. 그레이트 디스럽션. 네. 이걸 학계에선 대붕괴 네. 이론이라는 게 있어. 네. 내가 오늘 교수 태 좀 내는데 그러는데 그 기간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위기의 고조 단계예요. 그게 데인저 존이라고요. 그래서 위험 구간이라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은 보수층 일각이 무너지는 위험 구역에 진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총선 저기 그 108석으로 선전했다는 게 자체 평가인 모양인데 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저기 일단은 여기서는 총선과는 또 다른 네. 압박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거국내각 특검 다 내놨습니다. 야당에 탄핵감만 안 시켜주면 이거 다 받겠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저기 뭐냐 그 어떤 붕괴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거꾸로 대통령실이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기 위기를 위기로 인식 안 하겠다는 선언 그러면서 그 어떤 위기 관리 감수성이 무너진 거 이게 파국의 1차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매우 위험한 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경고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 정권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 발자씩 늦춰서 놓쳐서 밀려서 하는 제안은 효과가 없어요.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반 발짝 빠르게 던져야 되지. 그래서 거국 내각이든 개헌 이슈든 반 발짝 정도는 빨리 제안을 해야지. 네. 나중에 상황이 밀리고 밀려서 이러다가 정말 앞에 숫자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네. 2자가 1자 달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아니 근데 사실 수가 지금 있거든요. 23%도 네. 지금 국민 그 4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는 정도 수준인 아니 것 그런데 같아요. 제가 대구 서문시장 같은데 연초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뭐 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은 네. 대구의 지지는 이런 겁니다. 네. 나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 근데 우리가 밀어줘야지 어찌하겠노. 이런 거예요. 지금 서문시장 가면 옛날에 불탄데 아직도 복구 안 돼 있어요. 이러면서 정치를 엄청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불탄 지역에는 대통령이 안 온다고. 저쪽에 보기 좋은 데로만 간단 말이야. 서문시장에. 네. 그런데도 상인들은 뭐냐 하면은 진짜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마저 그러면 어떻겠냐. 네. 이런 게 지지예요. 지지의 이런 내용이. 게 지지라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탄핵 국면에서 그때도 서문시장 불탔어요. 그때 화제예요 사실은. 지금 네. 복구가 안 된 게.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파국을 보고 갔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 가서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불과 뭐 십몇 분이 있다 간 건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30몇 프로 지지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단히 허약한 이제 이게 콘크리트란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그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지금이 더 위험해. 네. 이번 선거는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네. 완전히 응징 아니면은 회생이라는 이 양극의 논리가 더 강화된 여론 지형이라는 겁니다. 네.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비교섭 단체 당선자는 이준석 대표 한 명이에요. 난 이런 선거 처음 봐.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그건 비례입니다. 비례 지역구로. 그래서 비례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보면은 이게 여론의 쏠림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도 양상이 다르게 훅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로 지금은 이 민심이 대거 결집되고 쏠리고 있는 네. 이 위험한 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뭔가 달라진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게 이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도자라는 게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정당 지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녹색정의당 1, 새로운 미래 0, 개혁신당 3,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0. 그리고 무당층은 18%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면 그 향후 의정활동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2%로 1위를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8%로 2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5%로 3위.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이 4%로 4위.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이 3%, 그 위에 후순위로 용해인, 안철수, 김재섭, 조정훈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볼까요? 네. 향후 기대되는 정치인의 공통점은 있네요. 어떤 건가요? 다 반윤 내지 비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 그러네. 예. 반윤 또는 비윤이네. 네. 친윤은 한 명도 없네요. 진짜. 그러네. 예. 끝까지 다 들어봐도 한 명도 없어요. 조정훈 의원도 비윤이죠. 한동훈 뭐 위원장이랑 친윤은 가까운 아니지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조정훈 의원이 그 예. 대상에 있었나요? 끄트머리에 1%로 올라와 1%.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자꾸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네. 번번이 느끼는데 이 데이터가 외신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요?
저기 한국 국민 60몇 프로가 대통령 반대. 이렇게 나가지 지지율은 아예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뭐 했다, 20%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외신은 보고 네. 얼마나 반대가 심하냐 이거를 주로 쓴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보도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20% 남았어. 아직 30% 남았어.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쟤들은 원래 반대하는 애들이고 내 거 얼마야. 내 종잣돈 얼마 남았어. 이런 심리로 우리는 여론조사 수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 23%가 되고 이제 10%까지 내다본다 이렇게 되면은 네. 지지자는 이제 거의 어떤 유의미한 계층이 아니라고 보고 네. 다 외신은 제목이 반대 몇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23%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네. 이게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면서 10%나 20%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파국적인 상황이 되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거지. 아휴, 이거는 이미 바닥이에요.